안녕하세요. 쇠 정보 사연입니다. 기분 좋은 아침 맞이하셨나요? 바쁜 하루를 시작하기 전 따뜻한 차 한 잔 나누며 잠시 마음을 가다듬는 이 시간이 우리에겐 참 소중한 위로가 되지요. 하지만 멀리 타국에 가 있는 자식이 망했다는 소문만 듣고 홀로 남은 부모를 짐짝처럼 내버리는 자식이 있다면 그 아침은 얼마나 서글프고 참담할까요? 오늘 사연은 평생 아들 둘을 위해 땀 흘려온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. 며느리에게는 그저 망한 자식 둔 초라한 노인네였던 모습이 대사관 리무진이 집 앞에 서는 순간 전설적인 회장님의 어머니로 밝혀진 사연. 지금부터 돈 앞에 천륜도 저버린 자식들에게 전하는 어머니의 서늘하고도 당당한 마지막 가르침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. 어느새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엔 세월의 나이테가 겹겹이 내려앉았습니다. 젊은 날 우리 부부는 그 시끄럽고 먼지 나는 시장통에서 청춘을 다 보냈지요. 드르륵 싹둑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와 가위질 소리가 우리네 인생의 배경음악이었습니다. 그때는 참 몸이 고단했습니다. 새벽 별 보고 나와서 달 보고 들어가는 삶이었으니까요. 하지만 마음만은 비단결처럼 고왔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. 포목점 한 구석 젖을 물리며 키워낸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.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게 더 배부르다는 그 뻔한 말이 저한테는 매일매일의 기적이었습니다. 남편은 임자, 조금만 더 고생합시다. 우리 아들들 보란듯이 키워서 나중에는 호강시켜줄게. 하며 투박한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아주곤 했지요. 그 약속 하나 믿고 억척같이 살았습니다. 그런데 참 야속하지요. 그토록 바쁘게 돌아가던 재봉틀도 멈추고 든든하던 남편도 먼저 떠나보내고 나니 제게 남은 건 낡은 몸뚱이와 그리움뿐이더군요. 우리가 흘린 땀방울이 모여 아들들은 번듯하게 자랐지만 정작 제 마음의 빈 곳간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. 그 시절 고단해도 서로를 위하던 그 따뜻한 눈빛들이 사무치게 그리운 오늘입니다. 평생을 바쳐 마련한 돈으로 큰아들네 아파트를 사주었을 때 저는 그저 자식 잘 되는 것만으로 행복했습니다. 하지만 그 행복이 제 발등을 찍는 도끼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. 지금 저는 제가 사준 그 집에서 마치 불청객처럼 숨을 죽이며 살고 있습니다. 며느리는 제가 거실에 나와 앉아 있는 것조차 불편해합니다. 어머님, 텔레비전 소리 좀 줄여주세요. 애들 공부하는데 방해돼요.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죄인처럼 방문을 닫고 들어갑니다. 방 안에 덩그러니 앉아 있으면 벽시계 초침 소리가 제 심장 박동보다 더 크게 들려옵니다. 더 서러운 건 의심입니다. 며느리는 제가 혹여나 미국 간 작은 아들에게 돈이라도 보낼까봐 매일같이 제 낡은 지갑을 검사하곤 합니다. 어머님, 미국 도련님은 이미 실패한 인생이에요. 거기다 돈 쏟아붓지 마시고 우리 애들 학원비나 보태주세요. 가슴이 미어집니다. 자식이 실패했다는데 걱정은커녕 돈 새 나갈까봐 전전긍긍하는 그 모습에서 저는 인간의 바닥을 봅니다.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이 어쩌다 이렇게 계산적인 어른이 되었을까요? 부모 자식 간의 정이라는 게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에 묻혀버린 세상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. 사람에게는 누구나 건드리지 말아야 할 성역이 있는 법입니다. 제게는 그 낡은 나무 상자가 그랬습니다. 남편이 죽기 전 떨리는 손으로 남겨준 시골 땅 문서, 그리고 작은 아들이 미국으로 떠나며 비행기 안에서 써보낸 꼬깃꼬깃한 편지들. 그것은 제 인생의 전부이자 제가 살아온 증거였습니다. 그런데 오늘 며느리는 그것을 먼지나는 쓰레기라 부르며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내다 버렸습니다. 그 낡은 보따리에 든 것들도 다 쓰레기니까 제가 버릴게요. 그 말을 듣는 순간
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. 빗속을 뚫고 쓰레기장으로 달려가 젖은 상자를 가슴에 품었습니다. 차가운 빗물이 옷을 적셨지만 제 마음속에서 흐르는 피눈물보다는 차갑지 않았습니다. 어쩌면 며느리의 말대로 이것들은 이제 아무 쓸모없는 고물일지도 모릅니다. 하지만 추억을 잃어버린 노인에게 과거를 부정당하는 것만큼 잔인한 형벌은 없습니다. 이 상자는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저의 역사이고 남편의 영혼이었습니다. 그것을 짓밟힌 밤, 저는 처음으로 자식이라는 이름의 족쇄를 풀기로 결심했습니다. 나이 들면 서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지만 내 집 놔두고 남의 손에 맡겨져야 하는 신세만큼 비참한 게 또 있을까요? 망한 자식 기다려서 뭐해요? 요양원이나 가세요. 며느리의 목소리엔 가시가 돋아 있었고 믿었던 큰아들마저 제 눈을 피하며 거들더군요. 엄마, 거기가 공기도 좋고 친구도 많대요. 공기 좋고 친구 많다는 그곳이 실상은 자식들이 짐을 덜기 위해 부모를 유배 보내는 곳이라는 걸 저라고 모를까요? 제가 평생을 바쳐 일군 포목점 판 돈으로 이 집을 마련해 주었건만 이제 늙고 병드니 그저 자리만 차지하는 짐짝 취급을 당합니다. 건강하게 늙어가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. 내 다리로 서고 내 정신이 온전해야 자식 눈치 안 보고 살 텐데 하는 후회도 듭니다. 하지만 몸이 늙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자식들의 마음이 병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일입니다. 부모를 짐으로 여기는 그들의 마음엔 이미 사랑 대신 탐욕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. 저는 그날 밤 짐을 싸기로 했습니다. 그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제가 그들을 버리기 위해서 말이죠. 사실 며느리와 큰아들이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. 미국 간 작은아들이 사업에 실패해 노숙자가 될 위기라는 소문. 그것은 제가 퍼뜨린 거짓말이었습니다. 엄마, 저 이번에 큰 계약 앞두고 있어요. 이제 엄마 모시러 갈게요. 수화기 넘어 들려오던 작은아들의 벅찬 목소리를 듣고도 저는 짐짓 아들이 망했다며 큰아들 내외에게 눈물을 보였습니다. 왜 그랬냐고요? 사람 마음은, 특히 돈 앞에서의 사람 마음은 벼랑 끝에 세워봐야 그 바닥이 보이는 법이니까요. 저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. 내 큰아들이, 내 며느리가 돈 없는 동생과 돈 없는 시어머니를 그래도 가족으로 품어줄지 아니면 가차없이 내칠지 말입니다. 결과는 참혹했습니다. 그들은 동생의 불행을 비웃었고 어미의 가난을 멸시했습니다. 슬프지만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. 내 배로 낳았어도 다 같은 자식이 아니며 피를 나눴다고 해서 다 가족은 아니라는 사실을요. 이 잔인한 깨달음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. 요양원으로 떠나기로 한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. 현관 앞에는 제 인생 70년이 고작 검은 비닐봉지 2개에 담겨 내동댕이 쳐져 있더군요. 며느리는 어머님, 차 오면 바로 나가세요. 저희는 바빠서 배웅 못해요. 라며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. 그 비닐봉지를 바라보는데 헛웃음이 났습니다. 내가 살아온 날들이, 내가 쏟은 사랑이 겨우 이 정도 무게였나 싶어서요.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분했습니다. 이제 진짜 이별을 할 시간이니까요. 비우는 삶이라 했습니다. 욕심도 미련도 그리고 자식에 대한 헛된 기대까지도 모두 저 비닐봉지에 담아버리고 가자 생각했습니다. 그때였습니다. 조용하던 아파트 단지가 웅성거리기 시작한 것은 창밖을 보니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 2대와 영화에서나 보던 긴 리무진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우리 동 앞에 멈춰 섰습니다. 마치 새로운 인생이 저를 데리러 온 것처럼 말이지요. 초인종 소리에 짜증을 내며 문을 연 며느리는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.
제복을 입은 기사가 정중히 문을 열고 말끔한 정장의 대사관 직원이 제 앞에 서서 허리를 90도로 굽혔습니다. 박인숙 여사님, 늦게 모시러 와서 죄송합니다. 겁에 질린 며느리는 무슨 일이시죠? 저희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. 라며 벌벌 떨었지만 그들은 며느리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. 실리콘밸리의 K-글로벌 회장님께서 어머님을 모시러 오라는 특명을 내리셨습니다. 여기 여사님의 전용기와 1등석, 그리고 미국 입국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습니다. 회장님, 네, 바로 그 망했다던 제 작은아들입니다. 미국에서 맨손으로 시작해 수조원대 가치를 지닌 기술 기업의 회장이 된 내 아들. 그 아이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거목으로 성장해 있었던 것입니다. 그 순간 큰아들과 며느리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. 탐욕으로 가려졌던 진실이 드디어 그들 눈앞에 드러난 것이지요. 저는 비서를 시켜 며느리가 버렸던 그 낡은 나무 상자를 다시 찾아오게 했습니다. 흙탕물이 묻은 상자를 제 손수건으로 닦아내며 며느리와 큰아들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. 내 보따리가 쓰레기면 너희도 내게는 쓰레기다. 상자 안 깊숙한 곳에서 저는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. 바로 이 아파트의 증여 계약을 파기한다는 내용의 서류였습니다. 이미 변호사를 통해 준비해 두었지요. 미국 간 내 아들이 망했다고? 아니, 진짜 망한 건 내 눈앞에 있는 너희들의 인성이다. 내가 피땀 흘려 마련해준 이 집, 오늘부로 다시 회수하마. 요양원은 내가 아니라 갈 곳 없는 너희가 가야겠구나. 길바닥이라는 이름의 요양원 말이다.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. 오히려 평생을 짓눌러온 체증이 내려가는 듯 시원했습니다. 부모를 섬기지 않는 자식에게 유산은 독이 될 뿐입니다. 저는 오늘 그 독을 거두어드리고 그들에게 스스로 살아가야 할 혹독한 겨울을 선물했습니다. 그것이 제가 줄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. 어머님, 제가 미쳤었나 봐요. 도련님이 회장님인 줄 알았으면 제가 어떻게 감히.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. 며느리는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. 큰아들 역시 엄마, 우리가 잘못했어요. 다시는 안 그럴게요. 라며 울부짖었습니다. 하지만 그 눈물은 반성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. 눈앞에서 날아간 수조원대의 부와 당장 뺏길 아파트가 아까워서 흘리는 탐욕의 눈물일 뿐이었지요. 도련님이 회장인 줄 알았으면 안 그랬을 거라는 그 말이 오히려 저를 더 차갑게 만들었습니다. 돈이 있으면 부모고 돈이 없으면 짐짝입니까? 저는 차갑게 웃으며 그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. 사람을 돈으로만 보고 부모를 짐으로 여기는 너희에겐 이 낡은 보따리 속 먼지도 아깝다. 내 남은 인생은 나를 돈이 아닌 진짜 가족으로 대하는 곳에서 보내련다. 리무진의 문이 닫히는 순간 그들의 비명 같은 울음소리도 세상 밖으로 차단되었습니다. 뒤늦은 후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. 있을 때 잘하라는 옛말, 그 평범한 진리를 깨닫기 위해 그들은 너무 먼 길을 돌아가게 되었습니다. 차가 부드럽게 출발하고 백미러 속으로 제가 살던 아파트가 그리고 땅을 치며 통곡하는 아들 내외의 모습이 점이 되어 사라집니다.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면서도 말할 수 없는 해방감이 밀려옵니다. 이제 저는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습니다. 그곳에는 저를 기다리는 작은아들의 따뜻한 포옹이 있겠지요. 하지만 누군가에게 의지하러 가는 길은 아닙니다. 저는 이제야말로 제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어 못다한 공부도 하고 베풀지 못한 사랑도 나누며 살 것입니다. 우리네 인생 60부터가 시작이라지요. 낡은 껍데기는 벗어 던지고 새로운 날개옷을 입은 기분입니다.
중년의 고독도, 노후의 두려움도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찬란한 황금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혹시 지금 삶이 고단하고 자식 때문에 속 썩고 계시나요?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. 당신은 누군가의 짐이 아니라 그 자체로 빛나는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. 저 박인숙이 여러분의 제2의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. 부디 건강하시고 당신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하세요.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. 안녕히 계세요.